프로 N 잡러 정석 이재명 아버지 이경희 해가지고 나온 책에 보면은 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담배 수매 대금 있잖아요. 네. 동네 이장을 청구대학 나와갖고 이제 글 좀 쓸 줄 알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지를 많이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을 맡았대. 예. 그런데 이제 담배 그 당시에 이제 집집마다 하는 거는 이게 산에서 네. 이게 논농사가 없고 대부분 화전민이니까 밭농사가 그렇죠.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그래도 수입이 되는 게 담배. 담뱃잎. 예. 그래서 담뱃잎을 재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담뱃잎이 가가호고 별로 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싹 다 한 명이, 모아가지고 예. 한 명이 돈 받아다가 예. 가가호 이제 몇 킬로그램씩 해갖고 이제 한 명이 딱 대리로 위탁해서 다 판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지. 예.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를 예. 갖고 예. 그 다음은 사실 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며칠 있으면 이장님 돌아오겠지. 예.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안 나오는 거야. 예. 애들은 있는데 예. 그 이재명이 딱 그래서 거기서 엿바꿔 먹으려고 맨날 어디다 뭐 쟁기 팔아먹을 거 없나 뭐 이러고 있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떠나신 거지. 네.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가족들도 네. 성남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 조용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얘기했나 보네요. 그리고 조용히 이제 어느 날 인편을 보내갖고 예. 조용히 한 명씩 살금살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식당 가갖고 돈 없을 때, 네. 예? 예.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순순대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아, 그렇죠. 예. 전화받으러 나가요. 전화받으러. 아니, 한 놈씩 나가. 한 명씩 전화받으러 나가는 한 놈씩 거예요. 나가갖고 마지막에 있는 놈이 예, 마지막에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이제 뭐 그런 놈 있잖아. 기지개 쳐맞고 그죠. 이제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막 며칠째 청소하고 예.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이제 근데 그 집안은 아주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네. 들키지도 않고 싹 빠져나갔네. 아, 조용히 유령처럼. 그래서 싹 빠져나갔어. 싹 빠져나가가지고 네. 이제 그 집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남에 갔다는 거야. 예. 예, 이게 그게- 이제 이재명이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아주 어릴 때 아주 강력한 경험이었겠네요. 근데 이재명이 근데 초등학교 때 네.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는 못 봤어. 원래 초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초등학교 때가 제일 끈끈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많잖아 원래. 맞아요. 대학교 친구는 좀 대면대면 해도요. 초등학교는 네. 그냥 뭐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한 거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제일 자. 오래가는 친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러신 분이라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책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일을 갈고 있었지. 네. 1년 농사를 싹 갖고 날랐으니까. 네. 그래서 일을 갈고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안동지청에 검사로 왔다는 거야. 아, 안동지청 검사 15. 예. 그러니까 그 사기다가 피해자들이. 피해자 아들이.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네. 저기 이경희 씨 아들이 이제 너 이경희 씨 아들 맞지? 네. 재명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양반들이 검사를 어떻게 보고 험주 한번 나봐야 되나 이래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아, 예? 그 당시에는 검사가 먹어주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책에 나왔는데 이게 8개월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나왔는데 요번에 지금 고소했어. 아, 예. 이재명이. 네. 그래서 이재명을 무고로 맞고서겠다고 펜앤마이크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부친 행적, 네. 기록 의혹 제기한 언론인 고소당해 네. 이재명을 무고죄로 맞고서 하겠다 네. 해가지고 이게 책인지 아무튼 뭐 아니 이게 논평인지 아무튼 나왔는데 네. 예, 책 쓴 지 8개월 만에 뒤늦게 고소당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책에 의하면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예, 상태가 좀 그러신 분이에요. 네. 예, 뭐 광분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 형님의 이야기가 제일 맞죠. 네. 그러니까 이재선 형님의 증언이 제일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을 나누신 분인데 동네 일을 맡고 계셨다. 예. 동네 일을 맡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 수매 뭐 이런 거 그지? 그렇죠. 네, 동네 일을 맡고 있는 건 맞지?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조카가 있어. 네. 조카가 있는데 아, 예. 유명한 이야기죠. 예. 이 조카가 네. 뭐를 했냐면 예. 이제 동거녀인데 이게 뭐냐면 어디냐면요. 네. 이게 거기서 그 천호동 있는 데 있죠. 네. 그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이게 사건인데 네. 이게 그 여자하고 같이 사귀었대. 네.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여자가 헤어지자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에 격분해서 네.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네. 엄마랑 이 여자를 수십 차례 찔러서 죽이고 예. 37방이라고 예. 진짜 이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진짜 그 37 방은 그렇게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뭐 예, 수십 차례 어쨌든 찔러가지고 수십 차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십 차례 찔러가지고 예. 사망에 이르겠어요, 엄마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녀를 살해하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네. 격투하다가 그랬는지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중상을 입고 네. 살았고 와. 아버지만 그 과정에서,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요? 예, 그래서 모녀 살해 사건으로 네. 아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네. 당시 떠들썩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걸로 1심에서 뭐를 받았냐면 1심에서 사형을 받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예. 구형을 받은 건가요? 사형을 이제 선고받았죠. 예. 그런데 2심에서 이제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계획적 범죄고 네. 예. 근데 이제 2심에서 뭐냐면 이재명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네. 뭐라고 하느냐면 심신미약. 네. 예. 얘가 정신병이 걸렸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 조절이 이제 안 돼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무기징역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인권 변호사 이재명 딸 앞에서 동거녀 딸 앞에서 살해한 계획범 심신미약 주장했다. 이거 뭐냐면 엄마 앞에서 동거녀 살해하는 거죠. 네. 예, 이 신문이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너 이거를 갖다가 왜 인권 변호사가 했어? 네. 너 심신미약 주장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막 심신미약 뭐 술 먹고 그랬어요. 막 이런 거 이제 좀 안 된다 그러잖아. 네. 정신이 혼미해서 뭐 이랬어요.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이제 감형 받는 거 안 된다 뭐 이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이걸 따지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척 중에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거야. 네. 그 친척이라 그러면 되게 먼 사람 같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누나 아들인 거야. 아, 사촌? 누나 아들 조카. 조카. 그냥 조카. 예. 내 조카입니다 그러면 되지. 네. 친척이래. 네. 근데 진짜 친척도 있어. 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친척은 그 이종 조카. 네. 예, 이종 조카가 이제 조폭이었거든. 네. 여기도 이종 조카인데도 조폭이야.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변호를 했어요. 네. 예, 국제 마피아파. 예. 그러니까 강동구 모녀 사건 살인 사건하고는 예. 또 다른 조카예요. 네. 예, 여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어리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한 목격자의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이렇게로 해갖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네. 변호인이 이후 후보자였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심신미약하고 음주 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그래서 맨날 이제 심신미약이다.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감형 받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카가 이래. 하여튼 했어. 네. 자, 조카 이랬어. 자, 그러면 이재명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유동규를 고소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고소했냐면 김문수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하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뭐 오동현, 이희성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네. 더민주혁신회의 이재명의 꼬봉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애들하고 해가지고 네. 유동규를 갖다가 대선 개입 시도했다 즉각 구속 수사를 하고 네. 막 흥분해갖고 난리가 나. 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홍준표 의원실 가가지고 그때 지지선언 했잖아. 예. 그때 내가 이제 꽃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꽃게밥 된다. 예. 내가 살고 싶어서 왔다. 네. 그 이야기 했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와. 근데 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이 예. 허위사실 유포 범죄자 유동규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된대. 네. 이 모녀를 네. 살해한 네. 조카는 심신미약이라서 감형을 주장한 사람들이 네.
유동규는 이재명이 되면 꽂게 될 수 있다고 그랬다고 네. 법정 최고형 사형을 주래. 예.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간에 지금 이 이재명 관련한 그 변호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이게 네. 대부분 다 그거잖아요. 본인의 아버지도 네. 그렇고 사실은 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했었고 네. 사실상 본인도 그냥 네. 사람에 따라서 뭐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해왔던 이력인 사람인데 네. 예,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사실상 살해 위협이 이제 잠재적이라도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처해진 상황에서 얘기한 거를 그렇게 또 법으로 겁박을 하는 거는 예. 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냐면 그 집회의 자유도 있고 네. 우리가 그 표현의 참정 자유도 있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참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선동을 자행했다. 네. 그걸로 걸겠네요. 지금 이 범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모든 선거에서 허위 뉴스와 공작 정치가 반복될 것이다. 네. 이재명이 한 게 허위 뉴스잖아요. 그렇죠. 허위 사실이고 네. 김문기 사장 몰랐다. 예. 골프 친과 같이 조작했다. 예. 그 다음에 국토부가 협박했다. 네. 직무유기로서 문제 삼겠다고 했다. 네. 이거 다 허위였잖아요. 네. 다 허위인 거를 나왔는데 이게 표현의 방식이다 해가지고 무죄 준 거 아니에요. 네. 1심은 유죄 줬고요. 네. 다 유죄가 나왔던 거고. 자, 이런 사람들이 허위를 맨날 하고 그다음에 생태탕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유동규가 꽃게밥이 될 줄 모른다 하는 것이 허위라는 거야. 예.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오늘 방송이 내가 왜 허위가 아닌지를 네. 보여주려고 네. 내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재명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아셨어요. 네. 그다음에 조카가 어떤 사람이고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변호했는지 심신미약 주장해서 변호했는지도 이제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들은 어떻냐? 아들. 예, 요번에 장가가는 동호, 예, 장가가는 동호가 뉴데일리에 보니까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 네. DJ 소다 사진에 네. 동호가 네.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 먹고 싶다. 만져보자. 댓글 달 이재명 아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났는데 예. 요것만 단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뒤에 거 보면은 에스파 소속 카리나 네. 사진 올라오자 카리나 씨도 빨리 대피해야 돼요, 이제. 맞아요. 예. 지금 카리나 씨 빨리 이민 가든가 대피하세요. 이재명 돼가지고 네. 대통령 되면 동호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네. 자, 에스파 소속 카리나 사진 올라오자 동호 씨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 와. 그 다음에 밑엔 뭐라고 이거 했냐면요. 읽어야 되나요? 젓가락 얘기가 나오는데 한테는 이재명한테는 젓가락이랑 좀 연관 검색어가 좀 같이 떠요. 아니,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네. 그러니까 여성의 소중한 부분에다가 하여간 이것들은 예, 젓가락. 애비나 아들이나 예. 뭘 그렇게 그냥 찍고 쑤시고 예.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젓가락. 예. 젓가락으로. 예, 아버지도 젓가락, 아들도 젓가락. 아버지는 찢는다 그랬지.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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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찢는다 그러고. 네. 그리고 한 번만 만져보자 엉덩이. 개 맛있겠다. 근데 진짜. 와. 예. 예, 아들이 이 정도입니다. 예, 아들이. 예. 아들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버지는 이 책에 의하면 동네 담배 수매 대금을 갖고 도망친 사람. 네. 그러니까 한 1년 농사를 싹 가지고 도망친 파렴치한 인간이고, 네. 그리고 평생 갚을 생각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사람들의 니라도 좀 갚아라 하고 왔더니 협박해서 돌려보낸 인간이고. 네. 자, 그러면 이재명의 지지자는 어떤가? 네. 내가 지지자를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자. 이게 언제냐면요. 윤영찬 의원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예. 윤영찬 의원한테 윤영찬 의원이죠? 예, 윤영찬 의원한테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요. 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 의원님. 당장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확인하지도 않았어도 네. 그러니까 협박이지. 네. 확인했다고 기자회견 하시고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세요. 둘러댈 이유야 1승상의 사유 등 많겠죠? 협박하네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께서 되실 거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네. 사석과 수차례 말했대. 네. 보복하겠다고. 네. 감옥 보낼 거라고. 예. 예? 여기서 그래요. 네. 지지자가. 예. 그 주변 모두는 감옥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저는 그러니까. 보복을 안 합니다. 예.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실 건가요? 와. 꼭 이재명 후보 당선에 음으로 힘을 보태세요. 그러면 청와대 자리와 적절한 금전도 보상될 거라고 하십니다. 오. 적절한 금전도. 예. 저수지에 퍼오면 되니까. 예. 아주 전형적인 협박이네요. 만일 이낙연 대변인 등을 사퇴하고 이 지사님을 돕지 않는다면 윤 의원님 가족은 물론 와. 네모 등 윤 의원님 의원실 여성 직원들을 모두 집과 동선 파악해 놨으니 저희가 납치해서 능욕이라고 나와 있네요. 능욕할 것입니다. 이거 진짜 찐이에요? 찐이요. 와. 진짜예요. 이게 윤영찬 의원이 직접 나중에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예. 한 거예요. 아, 윤영찬 의원이 누구냐면요. 그 네이버 그 부사장인가 해갖고 출신. 예, 그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네. 청와대인가 그 대변인 하다가 그 금배지단 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좌파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음 카카오를 먼저 이제 이렇게 사실상 접수했고 사실상 네이버도 이제 이게 언론이나 인터넷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그래서 이제 그쪽 출신들을 막 영입해갖고 이제 인터넷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그때 이제 딸려 들어간 사람이 아마 윤영찬이고 근데 이제 계파가 다르니까 그 사람은 문재인 때문에 성공해갖고 정치인 돼서 금배지 난 사람이고 네. 이재명은 철저하게 음지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니까 와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여기 그거 밑에가 더 골 때려요. 이 지사님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조선, 네. 한겨레, 와. 동아 등의 여성 기자들을 집도 모두 파악했기에 저희가 데리고 놀 것입니다. 예. 저희 애들이 많이 굶주렸거든요. 네. 찐입니까 진짜? 저희는 꼭 이재명 지사님을 대통령 만들 것입니다. 예. 함께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와, 이게 좌파 내부에서도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윤영찬 같은 경우는 그래도 IT 업계 성공한 IT 저 경영인이고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각 전문가로 그 영입 인재로 들어간 사람이지 이런 식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을 써갖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을 평생 살면서 들어봤을까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 정말 여성 기자님들 이재명 지지자가 동선을 다 파악해냈답니다. 예. 예? 와, 예,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랑은 정파가 다른 그 민주당 내부의 좌파 내부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게 자,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님의 가족은 물론 뭐뭐 등 네, 윤 의원실 여성 직원들까지도 네, 예? 집과 동선 파악해놨으니 저희가 납치해서 네. 능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한쪽으로 좌파 쪽으로 확 휩쓸려서 기울어진 것도 사실상 이런 내막이 있을 거라고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영찬 같은 경우는 언론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네이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실상 모든 언론이 네이버에 사실상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청업체, 네. 조중동이고 뭐고 전부 다 네이버 밑에 이제 뉴스 하청업체들이고 그 뉴스 하청업체를 거느리던 그 네이버 사장 출신 윤영찬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왔는데 이재명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막
완력을 과시하고 혹시나 이제 자기 쪽 라인의 이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하겠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파와 지금 반 이재명파가 지금 굉장히 내적에서 좀 싸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뭐냐면 사람들인 홍위병으로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똥파리들 일가족 칼로 37번 찔러 죽이자. 네. 와. 예. 대선만 끝나봐라. 똥파리들 니들 아들 딸 부인들 니들 보는 앞에서 아들 딸 부인들 네. 니들 보는 앞에서 가족을 네. 니들 가족을 37번 찔러서 죽이고 네. 니들도 죽여버리면 좋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숙청의 칼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 우파가 이미 공권력을 거의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하게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는데 실제로 이재명을 만약에 보낼 수 있다면요. 그거는 좌파 내부에서의 어떤 이제 권력 구도나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 이 이제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가 이렇게 완전히 모든 여론도 다 주도하고 있는데도 밑에서 이런 식의 정말 협박을 막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를 예,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그동안 이 방송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이재명이 저를 갖다가 제가 맥주에 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 제가 꽃게밥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먼저 5천에서 10,000명이 죽이려고 그랬다. 맞아요. 예.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 거의 5천에서 10,000이라는 근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자기를 갖다가 암살하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 암살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제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 제보를 받은 사람 그러면 경찰에다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사 의뢰를 안 해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떤 제보를 받았다 그러냐? 민주당 후보들 3명 다 네. 테러하겠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야, 참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보를 받았으면 그런 테러 제보 같은 경우는 즉각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경찰 뭐 합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되니까 아닙니까? 직권으로 압수수색하고 네. 오히려 이런 거를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런 사람 이재명 네.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죠. 예. 그리고 꽃게 이야기하고 연평도 네. 갑자기 연평도에 꽃게밥이 될 거다. 네. 되었을 거다.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저놈이 나를 갖다가 꽃게밥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요. 지명도 나왔어. 하필이면 연평도야 왜? 그 연평도의 근거가 뭐야? 연평도 주민들 뭐가 돼? 그러니까. 에? 하필이면 왜 연평도냐고. 재명아 연평도라는 근거를 대란 말이야. 갑자기 네가 주댕이에서 연평도가 그냥 나왔으면 연평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연평도 나온 근거를 대란 말이지. 네. 근거를 안 됩니다. 네. 예? 5,000명에서 10,000명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나보고 들으라는 거 소리구나.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저를 협박한 거잖아. 이게 뭐냐면 유동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사형시켜라. 네. 자기들이 사형까지 시키래. 그래요. 뭐 했다고? 이재명을 험담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똥파리 일가족들 뭐 어떻게 뭐 칼로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 보면은 네. 가족들이고 뭐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재명아.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네가 진짜 대통령 되면 이러겠구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숙청의 칼을 들었으면 좋겠다. 니들 이재명 되면 알지? 두고 봐라 너. 이거 협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 기자회견을 빙자한 유동규 협박이잖아. 네. 유동규 빨리 구속시켜. 네. 권력자가. 네. 권력 있는 우리나라 일당 독재. 네. 당 민주당에서 유동규 빨리 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 줘. 네. 오다 내린 거 아니야. 예. 이게 바로 협박 아닙니까? 공권에 대한 국가 폭력 아닙니까? 이게? 예. 국회가
국가기관인데 네. 이런 국가기관 뭐 대통령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기관에서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폭력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섭다 그런 거고 나는 꽃게박 내가 진짜 꽃게박 될 것 같다라는 소회를 밝힌 게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 정치인이었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그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블랙메일 보낸 게 진짜 찐이라면 글쎄 어떤 그 힘있고 뭔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개인 일개의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헌법재판관 8대0 나온 것도 사실은 의심을 여러 군데로 하잖아요. 그 뭐 정영식이가 하는 그 재판관 언젠가 오른쪽이 막 눈 시퍼렇게 밤탱이 돼갖고 막 나온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국회에서 대놓고 네. 최민희는 네. 이재명한테 반기 들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했어요, 진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죽여버리겠다. 최민희가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예요. 공직석상에서. 네. 공직석상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정당과 이런 정치인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더 가지면 갑자기 착해질까요? 아니면 진짜 본성이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본성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와, 예. 예.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말로 이제 거짓말.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예, 만만하다 싶으면 이제 이 말 저 말 하는데 힘을 가지면 그다음에 또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이 이제 점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공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한 명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언론까지도 아까 윤영찬 그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행사할 그 영향력 행사할 사람인 윤영찬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다면 사실상 모든 권력을 그 방법으로 지금 다 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이도 네. 상당히 문제지만 네.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치 집단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나는 대한민국이 네. 나는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럼 그 순간 다 나는 이분은- 솔직히 대한민국이 망해도 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네.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런 사람을 네. 대통령으로 뽑는 네. 국민들의 민도가 그 정도면 네. 망해도 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이 뽑았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론도 이재명 등등등등을 넣고 한 여론에서 이재명이 막 5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미 벌써 아까 윤영찬이한테 그런 블랙메일 엄청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면서 다 굴복을 시킬 건데 지금 벌써 다 줄 서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고개 숙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니 뭐니 네. 다 협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카톡 검열하겠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검열하겠다. 네. 그 유튜브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우파들 엄청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 욕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들 국가 원수 모독죄 다시 부활해가지고요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욕하면 그렇죠.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그 끔찍한 게 지금까지 그 4개월 동안 그 대통령 탄핵당하는데 그 진행됐던 과정들 전체가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부 다 진행됐어요. 이거는 아니었으면 이건 좀 피했으면 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됐거든요. 그걸 확률로 따지면 0에 가까운 확률인데 그게 전부 다 실행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었으면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하잖아요.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이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예전에 네. 윤 대통령 탄핵 네. 그러니까 계엄하기 전에 네. 계엄령 내리기 훨씬 전에 네. 제가 방송에다가 찾아보세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탄핵시킬 거다. 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 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갑자기 그냥 강제로 탄핵시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되면 가만 안 있지?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댓글 달았어. 네. 그럼 내가 다 이제 안 믿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네. 가짜 여론조사 또 해가지고 네. 이재명이 여론이 이만큼 좋다. 네.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원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이에요. 네. 그때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네.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럼요. 예. 거기 그 물결을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그대로 되고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이라고 할 만한 걸 전부 다 지금 다 이제 특정 정파가 다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별 이제 고민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흐린 눈으로 보내고 있는 게 너무 막 안타깝고. 잠깐 우리 멸콩TV에 함께하는 환신골드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 2+2 혜택을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신골드는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고 50년 전통의 한방제약회사 신화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하고요. 환신골드에는 발효 홍삼에 진세노사이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동충하초, 구기자, 산수유, 복령 등 27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선물은 환신골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문번호 010-9922-1141인데요. 저희 댓글로도 공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멸콩TV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혜진의 알짜 뉴스입니다. 한덕수 이 추대위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이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국민추대위에는요, 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추대위는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추대위는 한 총리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직 한 총리는 자신의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행보만 보면 이건 사실상 정치 행보였죠. 시장을 가고 기업을 가고 현장을 가고 여기에서 방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시장 상인들과 앉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건 누가 봐도 정치 행보였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건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등판하겠다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 한덕수 총리가 대선을 뛰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이 한 총리가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성, 이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리를 역임했죠. 본인도 고향이 호남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또 미국과 통상 전문가라고 꼽히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가 이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한덕수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쌓이면서 한덕수의 차출론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요, 이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한미 이 통상 이 재무장관의 2+2 회담이 24일에 열릴 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오후 9시고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오전 8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미국 측에서는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저 역시도 이 협의에서 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보당 등 야당이었는데요. 뭐라고 하냐, 이 관세 협상 졸속 추진할 것이라, 그러면서 방미도 중단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권위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1대1로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세에 대한 이 트럼프의 지금 거침없는 이 행보는 계속되고 있고, 야당의 주장대로 다음 정권에서 이걸 처리하자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요, 주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하다 보면 2달은 훌쩍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러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내는 이 사절단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 한대행은 사실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맞대응하지 않겠다. 서로 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우선 반미, 대표적인 반미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이분은 친중 행보, 너무나 많이 아는 그 쉐쉐, 친중 행보를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우려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때 초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북중러를 제대로 멀리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같이 관계를 하지 않았다.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하지 않고 멀리했다. 이런 이유로 탄핵안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는 아주 명백하다. 그러면 그 뒤에 한미 간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일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특히나 이 한덕수에 대한 이 견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한다고 하면 더 강한 이런 견제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계속해서 본인의 등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시기상으로는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사실 경선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아마도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한미 통상 협상에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출마 선언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나오든 간에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보수가 단합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뭉쳐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혜진의 알짜 뉴스였습니다.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